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ADHD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물론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여러 고민을 안고 계신 부모님들과 함께 궁금한 점들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 질문들을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부분만 골라서 편하게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ADHD 아이도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ADHD를 가진 아이들도 자라면서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ADHD는 뇌의 발달과 관련된 신경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며 뇌의 전두엽 기능이 발달하고 충동 조절과 주의 집중 능력이 서서히 좋아질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산만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조기에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부모 교육 같은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면 아이의 증상이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약물 치료는 아이가 충동이나 과다 행동을 조절하고 학습이나 또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함께 찾아가면 아이도 점점 자기만의 집중법이나 감정 조절법을 익히게 됩니다. 사실 ADHD는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증상이 점점 약해지거나 생활 속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서 어떤 아이는 빠르게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ADHD를 단점이나 장애로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ADHD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감수성이 풍부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점은 함께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이도 자라면서 점점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아이는 분명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며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봐 주신다면 아이도 점차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라날 거예요. 자녀 양육은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하다가도 딴 생각, 집중을 잘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자녀 양육은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을 잘 못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많죠. 사실 아이가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집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평균 집중 시간이 1015분, 고학년도 2030분 정도로 짧아요. 그러니 숙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딴 생각을 하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먼저 아이에게 왜 자꾸 딴 생각을 하지? 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짧게 집중하고 쉬는 시간을 주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이를테면 우리 15분만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5분 쉬자 하고 작은 목표를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도 부담 없이 집중해볼 마음이 생기고 부모님도 덜 지치게 됩니다. 또한 숙제를 할 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책상 위에 장난감, 휴대폰, TV 소리 같은 산만한 것들을 치우고 숙제에 필요한 것만 두게 해주세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해야 아이도 비교적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이의 두뇌는 계속 성장 중이고 오히려 딴 생각을 통해 상상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단 그것이 숙제를 너무 방해할 정도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절해주고 숙제 전에는 미리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놀이 시간이나 산책을 잠깐 가져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육에는 정답이 없고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내일은 또 조금 달리 해보며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도 부모도 완벽하지 않으니 천천히 함께 방법을 찾아가도 괜찮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의 기분 변화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기분 변화는 어른보다 훨씬 빠르고 이유 없이 변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원하는 게 잘 안 될 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곤 하죠.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일일이 다 맞춰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을 낼 때 왜 그래? 별것도 아닌 걸로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구나,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하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사실 아이들은 자신의 기분을 말로 설명하는 게 서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한결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기분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지키며 조율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약속한 숙제를 미루거나 떼쓰는 걸 다 들어주는 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은 이해하되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걸 차분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엄마도 내 기분 이해해. 그래도 이건 약속이니까 다 하고 우리 같이 산책까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평소에 아이의 감정을 자주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도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는 연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기분 좋았어? 오늘 제일 속상했던 일은 뭐였어? 하고 자연스럽게 묻다 보면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점점 더 잘 표현하게 되고 부모님도 아이의 기분 변화를 좀 더 쉽게 파악하게 돼요. 결국 아이의 기분을 다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양육의 정답은 없지만 아이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양육하면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전에는 잘 따르던 아이가 부모 말에 반항하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혼자 있으려 하고 감정 표현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아이의 이런 변화가 당연하고 성장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아이는 지금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지적하려 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를 양육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아이의 감정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괜히 짜증을 낸다고 그깟 일 가지고 왜 그래? 넌 왜 그렇게 예민하냐? 이런 말을 하면 아이는 더 마음의 문을 닫고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해요. 대신 오늘 뭔가 마음이 불편했구나. 내 마음이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건 알겠어라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사소한 간섭이나 지나친 질문도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전처럼 누구랑 놀았어? 뭐 하고 왔어? 같은 질문도 자주 하면 아이가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낼 수 있죠. 대신 아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마음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얘기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엔 부모와의 신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가 털어놓은 비밀이나 고민거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려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춘기라고 해서 해야 할 규칙과 기본적인 약속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와 감정 싸움을 피하면서 지켜야 할 건 지키게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말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되 부모로서의 기준도 지키는 것이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결국 사춘기는 부모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며 신뢰를 지키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본인이 뭔가가 꼭 필요해서 약속한 내용도 금세 잊어버리고 하지 않을 때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아직 시간 개념이나 약속의 무게에 대한 인식이 어른과 다릅니다. 특히 ADHD 성향이 있거나 충동적인 기질이 강한 아이들은 그 순간에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어도 다른 것에 관심이 쏠리면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이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건가? 라는 오해로 화를 키우기보다는 아, 또 약속이 잊혀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시 상기시킬까? 하고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그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약속했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았네. 그러면 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게 유도해 보세요. 처음엔 아이가 어리둥절해해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 약속을 잊으면 이렇게 다시 정리해야 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또 시각적인 도구나 메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쉽게 잊어버린다면 그걸 문제 삼기보다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데 메모해두자 하고 칠판이나 메모지에 적어두면 아이도 자신을 관리하는 연습이 돼요. 그리고 약속을 지켰을 땐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잘 지켜서 엄마가 정말 기분 좋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이 경험이 쌓여야 아이가 점점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스스로 너무 완벽한 아이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직은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어른도 때로는 약속을 잊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 안 지켜졌더라도 그걸 통해 아이가 다음엔 조금 더 기억하고 다시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무조건 눌러두기보다는 아이가 잠시 다른 공간에 있을 때 잠깐 깊게 숨을 쉬거나 혼잣말로 그래, 나 지금 화났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지 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도 부모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감정을 관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ADHD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DHD 아이와 함께하는 여정은 때로는 어렵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사랑이 가장 큰 힘입니다. 또 다른 고민들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